안녕하세요. 지금부터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특강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네,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잠깐 저희 이제 이 진행을 하는 분들과 저희 그룹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현재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들도 이제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의 인베디드 시스템과 교수님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과명은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우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과로 현재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이제 오프라인 정규 과정 10개월을 하는 정규 과정 취업 대비하는 과정을, 네, 지금 현재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5월 초까지, 5월 초까지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 5월 8일에 입학을 해서, 12월 1일까지 하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이제 심화 모듈은 현재 바로 접수를 시작을 해서 5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나와 있는 코퍼.ac.kr CTC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aisoftware.kr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온라인 특강이나 아니면 각종 오프라인 단기 특강, 그리고 다양한 이런 정규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AI 소프트웨어 KR에 접속을 해주시면 이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정규 과정은 이제 2023년 7월에 다시 10개월 정식 과정이 또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현재 2학년 이상 이제 재학을 했던 3학년 올라가는 분들도, 네, 6월에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7월부터 수업을 들어서 내년 2월까지 듣고 다시 학교를 복학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과정은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aisoftware.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업로드 해놓을 예정이니까요. 예, 이 사이트에 많은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사이트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이렇게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현재 바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정규 교육 과정, 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현재 바로 하고 있는 5월 2일까지 접수하는 이제 약관을 뽑고 있는 이 4년제 대졸자 대상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기준을 저희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년제 대졸자나 또는 대학교 4년제에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를 한 분들은 모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다음 달 정도부터 이제 공식 공고가 나갈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AI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트랙을 모두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공자분들이 오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융합해서 더 큰 이제 결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고, 비전공자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성공했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7년 정도로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 없이 저희 커리큘럼을 하시면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에 현재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aisoftware.kr에서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인베디드 시스템과 이성원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챗 GPT를 가지고 리팩토링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로봇 만들어서 기능도 수정하고 그리고 다른 로봇도 추가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브이 아톰 얘네들을 로봇이라는 추상 클래스 안에다가 서브 클래스로 두어서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보고 태권브이 아톰의 기능도 바꿔가면서 수정도 해보고 그리고 썬가드를 추가하는, 네, 그런 추가 설계까지 해서 소스 코드로 구현하는 내용까지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챗GPT랑 함께 우리가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톰은
원래 공격, 펀치 공격하고 그리고 날아다니는데 워크로 걸어다니는 걸로 변경을 하고, 태권브이는 미사일 쏘면서 걸어다니는데 날아다니게끔 수정을 했고요. 선가드는 새로 추가해서 우리가 미사일 공격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미사일 공격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당 내용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캡슐화 단위로 선가드 캡슐, 아톰 캡슐, 태권브이 캡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로봇을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로봇에다가 기존의 공격, 그러니까 태권브이의 미사일 공격, 그리고 아톰에 걸어다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약간 알고리즘 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톰이 이미 걷는 기능이 있고, 태권브이가 이미 미사일을 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요 기능들을 선가드가 쓰고 있는 거죠. 똑같은 기능이죠. 그죠? 이런 내용을 굳이 여러 번 똑같이 구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고리즘 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로봇이 3개, 2개, 3개 이렇게밖에 안 되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뭐 걷고 날고 아니면 뭐 펀치, 미사일 이렇게 2가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금방금방 수정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로봇이 엄청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기능들이 조금씩 더 여러 가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을 뭘 던진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칼을 쓴다든지 이동하는 거를 뛰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살금살금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로봇들도 여러 로봇들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때마다 다 여기다가 내용을 작성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작성을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코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코드 내용이 중복이 되고, 이 중복되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개가 있다면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이 기능을 넣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추가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로봇을 추가하든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져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구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이런 코드들은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돼요. 물론 여기서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기능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은 굳이 만들어 만들 필요가 없는 거를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걸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중복해서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렇게 좋은 코드 내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지금 요 내용에서는 우리가 문제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리팩토링을 오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은 리팩토링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능이 별게 없으니까 간단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서 실질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택 메서드의 내용, 무브 메서드의 내용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 우리 지금 코드에서는 이동하는 방식, 공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공격하는 방식, 이동하는 방식 이 내용들은 항상 계속 추가되고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코드를 직접 변경하지 않고 다른 어느 곳에서 제공을 받아서 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게끔 쉽게 쉽게 변경하고 그 내용을 추가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캡슐화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팩토링을 진행을 할 거고 해당 내용은 스트레이티지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할 거예요. 물론 챗 GPT랑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던 내용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스트레이트 패턴으로 코드를 바꿔달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만 내용을 네, 우선 얘가 조금 힘들어하니까 새로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요구한 내용을 네, 친구가 조금 힘들어하네요. 그죠?
말을 하다가 힘들어서 멈췄네요. 그죠? 네, 한번 붙여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챕터 4번으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 이 친구가 말한 대로 어택 스트레이티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사일 스트레이티지라는 친구를 만들었네요. 미사일 스트레이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펀치 스트레이티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우리도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move strategy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네요. 해당 내용 붙여 넣고요. 이번엔 flying strategy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working strategy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로봇 클래스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태권브이 클래스, 그리고 아톰 클래스, 그리고 선가드 클래스. 여기는 조금 친숙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잘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 먼저 해보도록 해요. 네, 작동이 잘 되죠. 뭔진 모르겠는데 우선 잘 작동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고요. 스트레이치 패턴으로 코드를 재구성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스트레이티지 패턴을 이용해서 로봇의 공격과 이동 방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드를 쭉 주고 밑에 뭔가 설명을 하려다가 끊겼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코드는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내용은 뭐 제가 설명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트레이티지 패턴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만든 로봇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리팩토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티지 패턴으로 코드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럼 스트레이티지 패턴이 뭔지 우선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뭔진 모르겠는데 해당 내용으로 바꿔준 코드 내용이 됩니다. 스트레이티지 패턴은 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클래스별로 캡슐화되어 있고 필요할 때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캡슐화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 로봇들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그런 코드 구현 알고리즘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그냥 이 로고 패턴 아니면은 다른 전략을 따로 스트레치 패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직접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각각의 로봇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은 이 태권브이, 아톰, 선가드 이 직접적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들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약간 이름이 다르죠. 저는 무빙 스트레이티지라고 했는데 GPT는 내용을 보면은 네, 무브 스트레이티지 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하긴 했으나 어택 스트레이티지, 무브 스트레이티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름이 약간만 다를 뿐 해당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지고 설계를 한 대로 설명을 할게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동 기능 얘네들을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레이티지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네, 공격하는 기능이죠. 네, 그리고 이동하는 기술을 위해서 무빙 스트레이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그 안에다가 뭐 펀치, 미사일을 통한 어택, 그리고 워킹과 플라잉을 통한 뭐 무빙, 뭐 이런 전략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런 연관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 기능, 공격 기능 이런 변화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새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스트레이티지 패턴으로 재구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뭐 아톰, 태권브이, 뭐 선가드도 있고요. 얘네들은 로봇이라는 추상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이렇게 내려두고요. 이 로봇이라는 추상 클래스는 공격하는 스트레이티지 그리고 무빙하는 스트레이티지 이런 인터페이스를 받아와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각각의 인터페이스에는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알고리즘적으로 기존의 아톰이나 태권브이나 선가드나 이런 직접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건드리지 않고 요 내용들을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추가하고 설계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것.
것이 스트레이티지 패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챗 GPT가 코드를 설계대로 제 설계대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진짜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택 스트레이티지부터 보면은 얘는 말 그대로 어택만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택에는 미사일 스트레이티지랑 펀치 스트레이티지 이렇게 두 가지가 어택 스트레이티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사일 스트레이티지는 미사일을 쏘는 어택 메서드를 갖고 있고, 펀치 스트레이티지는 펀치를 하는 어택 메서드를 내용을 갖고 있고, 얘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수행만 하는 친구가 됩니다. 아톰 클래스를 보면 아톰은 해당 내용 펀치하고 이동하고 이런 정도만 가져다가 쓰면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아톰은 펀치, 워킹 요거만 할 거지 날거나 미사일 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려면 무빙 스트레이치도 내용은 방금 공격 스트레이치처럼 똑같겠죠. 그래서 무빙 스트레이치도 무브 메서드 하나만 수행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온라인과 어디있죠? 워킹 스트레이티지 이렇게 두 가지만 포함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톰은 펀치를 하고 워킹할 거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죠. 워킹하고 펀치할 거야. 이 정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브이는 미사일을 쏘고 날아다닐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말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름 필요하겠죠. 받아와야겠죠. 네, 선가드는 이름 받아오고 뭐 어택만 하겠습니다. 뭐 무빙 필요하면은 무빙 바로 같이 쓰면 되겠죠. 조금 다르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실행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태권브이, 아톰, 선가드 다 같이 만들어 주고요. 내용이 얘는 조금 다르니까 얘도 다른 로봇들이랑 맞춰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톰 내용과 똑같이 선가드 내용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펀치가 아니었죠. 미사일이죠. 네, 이 정도만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그러면은 태권브이, 선가드, 아톰 어딨죠? 아톰 내용이 다 동일하고 딱 그냥 클래스를 들어갔을 때 뭘 하는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권브이도 이름 가져와서 이동하고 공격하고, 아톰도 이름 가져오고 이동하고 공격하고, 선가드도 이름 가져오고 이동하고 공격하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니까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특징에 맞춰서 해당 내용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move strategy 그리고 attack strategy에 계속 요 attack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attack strategy에는 요 미사일 클래스가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칼 던지기 뭐 그러면 뭐 나이프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택 스트레치에 넣고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이곳에 변경을 하면 많은 수정이 없이 바로 나이프를 쓸 수 있고 아니면 미사일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쉽게 알고리즘적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변경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딩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합쳐서 리팩토링을 챗 GPT랑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스트레이치 패턴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챗 GPT가 알려주는 이 내용들 보통은 이 설명까지 잘 나오는데 지금 그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네, 그런 현상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잘 받아와서 사용을 했으니까 챗 GPT랑 같이 사용을 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도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챗 GPT랑 함께 우리 리팩토링을 공부하면서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